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벼운 충격에 손목이 삐끗한 경험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들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칼슘을 저장하고 매일 수천억 개의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고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뼈는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곤 해요. 골밀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벼운 넘어짐에도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척추가 조금씩 내려앉는 압박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 골절이에요.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폐렴, 욕창 같은 합병증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상당수가 1년 이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열심히 드시죠. 하루에 우유 한두 잔씩, 어떤 분들은 칼슘 보충제까지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칼슘을 보충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뼈 건강은 칼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생각보다 지키기 쉽고 복잡한 혈압 관리나 까다로운 혈당 조절과는 달리 올바른 칼슘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10배나 높은 음식들. 둘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방법. 셋째, 하루 3끼로 칼슘 권장량을 완벽하게 채우는 실전 식단. 이 모든 걸 과학적 근거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분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건강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계속 이런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칼슘 부족일까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 성인의 칼슘 평균 섭취량은 약 500mg입니다. 권장량 700mg의 70%밖에 안 돼요. 특히 20대 여성과 70대 이상 노인층은 더 심각합니다. 권장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정확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우유만 마시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고, 둘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잘 모릅니다. 멸치, 케일, 두부에 얼마나 칼슘이 많은지 아시는 분이 드물어요. 셋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게 먹기, 커피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등등. 이런 것들이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칼슘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조심하면서 동시에 칼슘을 충분히 채워야겠죠? 그럼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10배나 높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식 6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멸치입니다. 우유 다음으로 대표적인 음식이죠. 멸치는 100g당 칼슘 2200mg을 함유하고 있어요. 우유의 약 20배입니다. 그래서 작은 멸치 한 줌이면 하루 칼슘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볶음으로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이라 흡수율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뱅어포입니다.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뱅어포는 100g당 칼슘 3000mg을 함유하고 있어요. 무려 우유의 약 27배나 됩니다. 구워서 간식으로 먹거나 찢어서 샐러드에 올려 드세요. 세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100g당 칼슘 2000mg을 함유하고 있고 우유의 약 18배입니다. 국물 요리에 넣거나 볶음밥에 넣으면 감칠맛도 좋고 칼슘도 챙길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미역다시마입니다. 건조 100g당 칼슘 1300mg을 함유하고 있고 우유의 약 12배입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로 매일 섭취하면 좋고 요오드도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케일입니다. 칼슘 함량은 우유와 비슷하지만 흡수율은 우유보다 훨씬 높고 게다가 비타민 K도 아주 풍부해서 뼈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무청시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버리는 무청이 칼슘의 보물창고입니다. 100g당 칼슘 200에서 3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래기국이나 나물로 만들어 드셔보시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에도 아주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 4회 나눠 먹는 게 흡수율이 높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흡수를 위해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을 함께 드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우유 대신 멸치볶음과 두부를 꾸준히 드셨는데 1년 만에 골밀도가 15%나 올라갔어요. 다른 음식으로도 충분히 칼슘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죠. 우리 식탁 위에는 이미 훌륭한 칼슘 공급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이에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흡수되느냐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을 2배, 3배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비타민 D와 함께 먹기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는 건 마치 문이 잠긴 집에 택배를 놓고 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기냐고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햇볕 쬐기예요. 제일 쉽고 돈도 안 들어요.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산책하실 때 딱 15분에서 20분만 햇볕을 쬐세요. 얼굴하고 팔만 나와도 충분해요. 왜냐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들이요. 일주일에 2~3번만 드시면 돼요. 고등어구이 한 토막이면 하루 비타민 D가 거의 다 채워져요. 셋째, 달걀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는 먹어서는 안 되고 하루에 1~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완벽한 조합은요. 두부찌개 끓일 때 고등어를 같이 넣는 거예요. 아니면 멸치볶음할 때 달걀 프라이를 같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동시에 먹을 수 있어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진짜 효과 좋아요. 강추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량씩 자주 나눠 먹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요,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를 못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1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500mg은 흡수되고 나머지 500mg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300mg씩 3번 나눠 먹으면 거의 다 흡수돼요. 같은 양인데 효과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점심엔 멸치볶음이나 시래기국 드시고, 저녁엔 치즈 한 조각이나 케일 샐러드 드시는 식으로요. 아,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 후가 흡수율이 제일 높고요. 자기 전에 먹으면 자는 동안 뼈가 재생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 끝나고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드시면 완벽해요. 세 번째 방법은 협력 영양소와 함께 먹기입니다. 칼슘은요,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다른 영양소들이랑 팀을 이뤄야 제대로 흡수되고 뼈에 쌓여요. 그래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나 현미도 좋고요. 칼슘이랑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이 2:1이래요. 그러니까 칼슘 드실 때 마그네슘도 함께 챙기세요. 둘째, 비타민 K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도 막아줘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상추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셋째, 단백질도 필요해요. 뼈를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적당히 드셔야 해요.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이런 걸로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면 딱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 메뉴는요. 연어구이에 시금치 넣고 치즈 좀 뿌려서 현미밥이랑 먹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칼슘 흡수 식단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칼슘 도둑들을 피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칼슘 먹어도 지금 말씀드릴 이것들이 칼슘을 다 빼앗아 간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만 조심하세요. 첫째, 소금이에요. 소금 1g이 칼슘 20mg을 소변으로 내보내요. 라면 하나 먹으면 나트륨이 2000mg이 넘는다고요. 그럼 칼슘이 40mg 정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가공식품이랑 인스턴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탄산음료예요. 특히 콜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칼슘이랑 결합해서 몸 밖으로 쫙 배출시켜버려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셋째, 커피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커피가 칼슘을 빼앗아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요. 칼슘 드신 후 한두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에 우유 타서 드시면 좀 낫긴 해요. 넷째, 술이에요. 알코올이 비타민 D 만드는 걸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떨어뜨려요. 주 2회 이하로 줄이시고 술 드신 날은 칼슘을 더 챙겨 드세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칼슘 많은 식사하신 후에 커피는 한두 시간 뒤에 드시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탄산음료는 아예 집에 두지 마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운동으로 뼈 깨우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뼈가 자극을 받아요. 아, 내가 더 튼튼해져야겠구나 하면서 칼슘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흡수율이 50%나 올라간대요. 진짜 놀랍죠? 근데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되고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걷기, 빠르게 걷기가 제일 좋고요. 조깅도 좋아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면 돼요. 집에서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10분만 해도 충분해요. 무릎 괜찮으신 분들은 줄넘기도 좋고요. 가벼운 덤벨 운동도 근력이랑 뼈를 동시에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심폐기능에는 좋은데요. 체중이 안 실려서 뼈 건강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걷기나 체중 부하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해요. 운동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우유 한 잔 드시거나 요구르트 드시면 완벽해요. 바나나랑 아몬드도 좋고요. 제 환자 중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 5가지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먹는 칼슘량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흡수율만 높였더니 골밀도가 15%나 올라갔다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칼슘이 많은 음식도 배우고 흡수율 높이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뭘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뭘 차려야 되는데? 맞아요.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실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하루 3끼만 먹어도 칼슘 1000mg 넘게 채울 수 있는 식단이요. 그것도 2가지로요. 하나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식 식단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요리 다 못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 식단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식단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로만 구성했으니까 종이하고 펜 준비하시고 메모하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단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한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요, 요리 좀 하시는 분들,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하루 총 칼슘이 무려 1420mg 나와요. 권장량 1000mg을 훨씬 넘죠?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물 한 컵 쭉 마시세요. 자는 동안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창문 좀 열어보세요. 햇볕 들어오죠? 그 햇볕 쬐면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팔 쭉쭉 펴고 허리 좌우로 돌리고 5분이면 돼요. 이것만 해도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아침 메뉴로는 두부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구운 김 서너 장, 현미밥 한 공기. 여러분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아니, 아침부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걱정 마세요. 두부찌개는 전날 저녁에 미리 끓여 놓으시면 돼요. 큰 냄비에 한번 끓여 놓으면 이틀은 먹어요. 아침에는 그냥 한 그릇 덜어서 데우기만 하면 돼요. 멸치볶음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에 한번 해놓으면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만 꺼내 드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멸치는 꼭 작은 멸치로 사세요. 큰 멸치 말고요. 작은 멸치가 칼슘이 훨씬 많아요. 뼈가 부드러워서 다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시금치나물도 한번 무치면 2, 3일은 먹어요. 시금치 한 단 사다가 데쳐서 무쳐 놓으세요. 참기름, 간장, 깨소금만 넣으면 돼요. 김은 정말 간단해요. 요즘 마트 가면 구운 김 많이 팔잖아요. 그거 사다 놓으시고 밥 위에 올려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침 먹으면 칼슘 400mg 드신 거예요. 이제 점심 메뉴입니다. 시래기국, 고등어구이, 깻잎찜 5장, 두부 반찬, 현미밥 한 공기.
여기서 시래기국은 정말 몸에 좋아요. 여러분, 시래기 드셔보셨죠? 시래기에 칼슘이 정말 많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고등어가 왜 좋으냐면요. 비타민 D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 흡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생선 드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 말고도 갈치, 삼치, 꽁치 다 좋아요. 자, 점심까지 드시면 칼슘 420mg 더 드신 거예요. 아침이랑 합치면 벌써 820mg이에요.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나이 들면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속 더부룩하잖아요. 그래서 6시나 6시 반쯤 드세요. 저녁 메뉴로는 미역줄기 볶음, 두부 샐러드, 케일 또는 상추 샐러드, 아몬드 한 줌 10알에서 15알 정도. 미역줄기 볶음이 진짜 좋아요. 칼슘도 많고 맛도 좋고 식감도 쫄깃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저녁까지 드시면 380mg 더 드신 거예요. 그럼 총 1200mg이에요.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우유 한 잔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시면 딱 좋은 온도가 돼요. 우유 한 잔이 220mg이니까요. 하루 총 칼슘이 1420mg이 돼요. 완벽하죠? 자기 전에 우유 마시면 잠도 잘 오고요. 자는 동안 뼈가 재생되니까 더 좋아요. 두 번째 식단은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편 식단입니다. 요즘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간단한 식단도 준비했어요. 요리 거의 안 하셔도 돼요. 하루 총 칼슘이 1150mg 나와요. 아침 메뉴로는 그릭 요거트, 시리얼, 아몬드, 바나나 한 개. 어때요? 간단하죠? 그릇에 요거트 쭉 넣고요. 시리얼 붓고요. 아몬드 넣고요. 바나나 썰어 넣으면 끝이에요. 젓가락으로 쓱쓱 저어서 드시면 돼요. 정말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트는 꼭 그릭 요거트 무가당으로 사세요. 설탕 들어간 거 말고요. 다음으로 점심 메뉴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 멸치 주먹밥 또는 멸치볶음, 흰 우유 한 팩 200ml. 간식 메뉴로는 치즈 슬라이스 한 장, 건포도 한 줌.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잖아요. 드라마 보시다가 출출하시죠? 과자 드시지 마시고요. 치즈 한 장 드세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이면 돼요. 그리고 건포도 한 줌 드시고요. 건포도에는 철분도 있어서 빈혈에도 좋아요. 저녁 메뉴로는 만두, 두부 반모, 구운 김.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어요. 하루 총 칼슘 1150mg. 어때요? 이것도 권장량 1000mg이 넘죠? 제 환자분 중에 63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나이보다 10년 늙은 수준이라고 나왔대요. 정말 충격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한식 식단을 알려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나이 먹으면 귀찮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요. 멸치볶음 한번 해놓으니까 일주일 먹고 시래기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냈으니까 편하다고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어요. 골밀도가 8%나 올라갔어요. 약도 안 먹었어요. 운동도 그냥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기만 하셨어요. 식단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이렇게 먹을 걸. 별거 아닌데 효과는 엄청나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요. 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골고루 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우유 한 잔씩 마시니까 칼슘은 걱정 없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유 한 잔에 칼슘이 200mg에서 22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000mg인데요. 우유 한 잔으로는 고작 20%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유를 5잔 마시면 되냐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칼로리도 문제고 유당 때문에 배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몸에 부담이 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보시면 첫째, 우유보다 칼슘이 10배, 20배나 많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보셨죠? 멸치, 뱅어포, 두부, 케일, 시래기. 이런 음식들이 진짜 칼슘의 보고예요. 둘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을 2배, 3배 높이는 방법도 배우셨어요. 비타민 D랑 같이 먹고 소량씩 자주 나눠 먹고 운동하고
이것만 지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셋째, 실제로 어떻게 먹을지 구체적인 식단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식으로, 간편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칼슘은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유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멸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해요. 아침에 두부 먹고, 점심에 멸치볶음 먹고, 저녁에 시래기국 먹고, 간식으로 아몬드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야 칼슘도 충분히 채워지고, 비타민 D도 챙기고, 마그네슘도 챙기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 보셨죠? 우유 없이도 충분히 칼슘을 채울 수 있잖아요. 우유가 칼슘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식탁 위에는 우유보다 훨씬 좋은 칼슘 공급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뼈 건강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유만 드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시고, 점심에 멸치볶음 반찬으로 드시고, 저녁에 생선구이 드시고, 이렇게 매 끼니 조금씩 칼슘을 챙기시는 분들이 콜밀도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햇볕도 쬐셔야 하고, 운동도 하셔야 하고, 커피랑 술은 줄이셔야 하고, 담배는 끊으셔야 해요.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두부 한 조각 더 먹고, 점심에 멸치볶음 한 숟가락 더 먹고, 저녁에 시래기국 한 그릇 더 먹어서,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뼈를 지켜주는 거예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등산 가시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시려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아침에 두부 먹어볼까? 내일은 점심에 멸치볶음 먹어볼까? 이렇게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돼요. 80%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좋아하는 거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뼈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우유만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